전주로 이전해온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 지방 이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지방의회의 선심성 재량 사업비와 관련해 도의회가 폐지 선언을 했지만 아직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어렵게 전주로 이전했는데 최근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전 취지는 물론 관련법에도 저촉되는데 공단 측은 회의 공간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강남사옥. 10층 200여 평의 공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곳곳에 사무 공간과 회의 공간을 만들고 집기도 들여놓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사무실을 연상하는 사무용 공간도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언제 이제 마무리돼요? 이번 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지금 집기를 들어오고. 공단 측은 단순한 회의 공간이라고 해명합니다. 자금 운용 방향 등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부득이 호텔에서 위원회를 열다 보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각종 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하지만 11개나 되는 이런 개인용 사무 공간과 2개나 되는 대형 회의 공간은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당초 기금운용본부가 쓰던 이 건물은 얼마 전 민간 기업에게 6개 층을 임대했지만 꼭대기에 10층만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소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서울 사무소 설치가 지방 이전 효과를 역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주에 둔다는 국민연금법에도 위배된다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방의원 구속까지 부른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근거도 없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반발 여론에 최근 폐지까지 공언해놓고는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는 낯뜨거운 모습입니다. 이종효 기자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이나 사업을 쪽지에 적어 집행부에 넘겨주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직접 편성을 하고 쪽지를 써서 이를테면은 준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때 공사업체를 의원들이 선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아왔는데 구속된 의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다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업비는 수건 사업비는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의원들이 최소한의 공개조차 안 하는 점은 불법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개인적 판단 그리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세금이 유용될 수 있는 그리고 비리가 존재할 수 있는 지금처럼 도의회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되살아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이른바 쪽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폐지할지는 의원 개인별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재량사업비 문제는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내가 봤을 때 못 올 것 같아. 그 이후에 우리 끝나고 내년 봄에나 한번 해볼란가 지나가 볼까. 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삭감을 논의하거나 사업비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정부 각 부처 국장 11명과 새만금 개발청 차장 등이 참석한 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 부처의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변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전락도의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다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 뒤 긴급 소집돼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학교 현장의 성범죄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고등학교 체육 선생의 제자 상습 성추행인데 확인된 피해 학생만 25명이나 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의 한 여자 고등학교. 이곳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은 지난 학기 동안 체육 시간이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50대 체육교사인 A씨는 학생들에게 체조를 시킨 뒤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딘가랑 제 뒤에랑 다 한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운데 앞에 애들 있잖아요. 진짜 완전 당황했고. A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스스럼 없이 성적인 농담을 꺼내기도 했고 면담을 빌미로 학생을 교무실로 부른 뒤 치마를 들추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나랑 사귀자 이러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고 다른 친구한테는 치마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사랑해라고. 학생들은 A 교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학교 생활에 차별을 받을까 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같은 일타령이는 피해자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학생만 25명에 이릅니다.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목격자 진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친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교육청이 사실 파악에 나선 이달 초까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학생회장단이라든가 그 실장들은 같이 이야기 나눌 때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징계했든지. 경찰은 조만간 A 교사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불러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찰의 석산 개발 비리 수사가 정헌율 익산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데 기각된 시청 간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 석산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이미 몇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A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정헌율 익산시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소환에 앞서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확보해 시장과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장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정해지면 추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엇박자를 내는 사이 익산시는 약속한 기자회견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논란과 비자금 의혹이 잠시 수그러들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심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장도 반려시켰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영장 기각돼서 지금 그 일정 안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시민단체들은 익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명을 내고 시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무원 비리에 관련해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의 칼끝이 점차 익산시 수뇌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3,600여 마리로 1년 전보다 9% 늘었는데 절반인 1,800마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 희망자도 없어 안락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고 분양 행사를 늘려 유기동물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체를 봉헌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배만 불리던 도시 재개발과는 달리 주민 참여 방식이다 보니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샛들마을. 산업이 발전하던 8, 90년대에 주거지로 명성을 날렸지만 지금은 낡은 주택만 즐비합니다.
전주시가 내년까지 모두 71억 원을 투입해 집을 수리하고 마을 도로를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모두 대기업이 아닌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맡게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재생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노인들은 텃밭에 파와 무, 고추 등을 심어 판매하고 있고 마을 카페를 준비하는 주부들은 함께 모여 제빵을 공부하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이 밖에도 허브와 목공 등 6개 공동체가 수익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기회에 마을 분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만드는 그런 소통 같은 그런 공간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과거 토목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소수 대기업이 독점했다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도시 재생은 지역의 작은 기업과 주민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합의 형성이 안 돼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주제, 장소, 시민 참여 이것이 세트가 잘 돼야 되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재생 사업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5일 입학사정관과의 개인별 맞춤형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0개 대학 소속 40여 명의 입학사정관과 70여 명의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이 면접관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참가 학생은 학교별 추천으로 결정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연구원이 개최한 새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초래된 불균형과 상대적 낙후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북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일부 인사가 발탁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이 없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4년 된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 예산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낫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 수준인 C등급인 만큼 구조물에 대한 면밀한 보강이 필요하며 전체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7시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 주말 홈경기 때 1994번 특별 노선 9대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노선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평화동과 한옥마을, 시외 고속터미널 등 주요 지점을 돌며 경기가 끝난 뒤에도 운행됩니다. 운이람 반이람이 오는 26일 개장됩니다.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 가락에 위치한 운이람 반이람은 약 5km에 이르는 계곡으로 용소바위, 족두리바위 등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뤄 매년 5, 6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서해안 어초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어초 설치 해역 어획량이 설치하지 않은 곳보다 3.6배가 높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